어느 부자가 부인 카니타와 딸 의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부인과 딸을 사랑했고 부인 카니타는 남편을 사랑으로 챙기고 덕을 베풀며 딸 의에게도 좋은 어머니였어요. 의는 덕을 쌓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남을 돕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의를 귀여워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행동이 변해갔어요.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심지어 부인 카니타와 딸 의를 때리며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부자는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부자는 심술궂게 생긴 여자와 두 딸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부자는 데리고 온 여자를 가족에게 소개하며 자기의 첩이며 이름은 카니티라고 말했어요. 의와 같은 나이의 두 아이는 카니티의 딸로 아이와 이였어요. 아이는 의와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카니타는 속이 상해 울기만 했어요. 의는 엄마 카니타가 불쌍했어요. 둘째 부인의 딸 아이와 이는 의를 자꾸 괴롭히며 아버지께 의를 혼내주라고 일러 바쳤어요. 또한 카니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어요. 의인은 어머니 카니타와 첩 카니티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가 타고 가는 배의 노를 저어줘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의 어머니인 카니타가 노를 저어줘야 할 차례라서 나가야 했어요. 어머니는 의를 꼭 껴안으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고는 배를 타러 나갔어요. 의는 이토록 슬픈 얼굴을 한 어머니를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의는 배를 젓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그물을 쳐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날씨도 더워 아버지는 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니타는 계속 노를 저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쳐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물을 당겨 올렸으나 망둥어만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망둥어는 사람들이 안 먹는 물고기였어요. 여러 번 그물을 당겨 올렸지만 매번 잡히는 물고기는 망둥어뿐이었어요. 몹시 화가 난 아버지는 카니타의 손에서 노를 빼앗아 망둥어를 죽도록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덕을 베풀며 사는 카니타는 남편을 말리며 때리지 말고 그냥 놓아주자고 말했어요. 더욱 화가 난 아버지는 카니타를 노로 여러 번 때려 힘껏 밀면서 물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죽은 부인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닷가에서 기다리던 의인은 어머니가 함께 오지 않자 혼자 돌아온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네 엄마는 물에 빠져 죽었고 그 망둥어랑 같이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올라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죽은 것이 너무 슬퍼 의인은 많이 울었어요. 카니티와 그녀의 딸들이 슬퍼하는 의인을 보면서 실실 웃었어요. 의인은 매일 강가에 가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의이가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의이, 의이, 우리 딸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찾지 못했어요.
엄마 여기 있어. 물속에 있어. 라는 소리가 또다시 났어요. 의인은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망둥어 한 마리가 물속에 있는 풀숲에서 조심히 헤엄쳐 나와 의인에게 향했어요. 의인은 보자마자 이 망둥어가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의인은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망둥어가 의인에게 모든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딸인 의이가 너무 걱정되기도 했고 망둥어와도 정이 들어서 다시 망둥어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의인은 틈이 날 때마다 결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어머니인 망둥어에게 먹이를 뿌려 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첩의 딸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인 카니티에게 다 말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카니티는 강가로 가는 의이를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딸이 전해주었던 말 그대로 의이가 망둥어랑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음날 카니티는 음모를 꾸며 의이에게 소를 데리고 논으로 가 돌봐주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의이는 집에 늦게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한편 그 시간에 카니티는 자기 딸인 아이를 의이로 변장시켜서 결을 망둥어에게 뿌리라고 했어요. 아이가 다가가자 망둥어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평소처럼 헤엄쳐 다가왔어요. 그러자 아이가 숨겨놨던 그물로 망둥어를 잡았어요. 깜짝 놀란 망둥어가 다시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딸이 아니라 카니티의 딸인 아이였어요. 망둥어를 잡은 카니티는 집으로 가 망둥어의 비늘을 사정없이 벗겼어요. 망둥어가 고통스러워하며 꿈틀댔어요. 숨을 잃기 직전 망둥어는 다음 생에도 다시 의이를 만날 수 있기를 이라며 기도했어요. 의이는 집에 돌아와 겨가 남긴 접시를 가지고 즉시 강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강물에 결을 뿌려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망둥어를 불렀지만 망둥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의이는 집으로 돌아가 마루 밑에서 몰래 흐느끼며 울었어요. 마루 밑에는 의이가 키우던 오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의이가 울면서 오리를 바라보자 그 오리가 다가와서 망둥어의 비늘 3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의이가 꼼꼼히 살펴보자 이것은 자기 어머니인 망둥어의 비늘이었어요. 분명 못된 계모가 어머니 망둥어를 죽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이는 망둥어의 비늘을 집 뒤에 묶고 그 옆에서 계속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의이, 일어나. 이제 아침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의이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소리는 들렸지만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의이가 망둥어의 비늘을 묻었던 곳에서 둥근 가지나무가 자라나 있었어요. 의이, 엄마야. 이 소리는 둥근 가지나무에서 들리는 것이었어요. 의이는 기뻐하며 둥근 가지나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이는 둥근 가지나무에 물을 주러 갔어요. 아이는 또 의이가 둥근 가지나무랑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카니티는 음모를 꾸며 의이에게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했어요. 의이가 심부름을 다녀오자 시간은 벌써 밤이 다 되었어요.
의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둥근 가지나무로 향했는데 둥근 가지나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오리는 의인한테 다가와서 둥근 가지에 씨를 주었어요. 의인은 나무의 씨를 보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둥근 가지나무의 씨를 쥐고 주저앉아 슬프게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의인은 집안일을 마친 후 소를 데리고 뒷동네에 논으로 갔어요. 논에 도착한 의인은 소를 풀어놓고 언덕에서 땅을 파서 둥근 가지의 씨를 묶고는 두 손을 합장하며 소원을 빌었어요. 신령님, 엄마인 둥근 가지의 씨가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되고 아무에게도 상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의인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어느새 둥근 가지에 씨를 묻었던 곳에서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자라 있었어요. 우리 딸. 의인은 보리수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가 보리수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의인은 매일 논밭에 소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도 하고 보리수에게 물을 주며 하루 일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의가 소를 데리고 논밭으로 향하고 있는데 보리수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는 코끼리 2마리가 보리수를 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란 의가 막으려고 뛰어가자 어머님 보리수가 말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 말고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 결국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어요. 의인은 빨리 가서 보리수에게 평소처럼 물을 주었어요. 이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가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의의 뒤쪽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인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봤어요. 그러자 어떤 멋진 사나이가 자신은 프롬마붓 도시의 왕자 프롬마탓이라고 소개했어요. 의와 프롬마탓 왕자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프롬마탓 왕자가 나는 이 은색 보리수와 금색 보리수를 왕궁에서 키우고 싶소.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왕자를 따라 왕궁으로 가서 왕자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카니티와 딸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카니티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쁜 짓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카니티는 의 왕자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지금 의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본 의 왕자비는 놀라서 다음날 바로 프롬마탓 왕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의 왕자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는 척을 하고 있던 카니티는 빨리 아버지를 보러 들어가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놀랄 수도 있으니 의에게 예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의 왕자비는 카니타의 말을 듣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카니티는 의가 옷을 갈아입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은 이쑤시개로 바닥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냄비가 있었어요. 왕자비인 의는 떨어져 끓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카니티는 의의 옷을 아이에게 주고
의 왕자비로 변장해서 왕궁으로 가라고 했어요. 친딸 아이가 죽은 의와 닮아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렇고 프롬마탓 왕자마저 의 왕자비로 변장한 아이의 행동을 의심했어요. 어느 날 아침 프롬마탓 왕자가 창문에 서 있을 때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왕자의 손에 내려앉았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이 앵무새를 예뻐하며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앵무새는 의 왕자비였어요. 질투를 느낀 가짜 왕자비는 앵무새를 없애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하가 프롬마탓 왕자에게 숲으로 코끼리를 잡으러 가자고 권했어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가짜 왕자비는 앵무새를 잡아와 깃털을 뽑아 주방장에게 주며 요리를 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앵무새는 주방장이 잠시 다른 일을 할 때 쥐구멍으로 도망쳤어요. 도망친 의 앵무새를 못 찾은 주방장은 다른 새로 요리를 해서 가짜 왕자비에게 드렸어요. 의 앵무새는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쥐구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깃털이 난 후 쥐구멍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한 도사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 도사는 직관으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 앵무새를 불쌍히 여겨 본래 모습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사가 그림 속의 한 꼬마를 의의 아들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아들 꼬마의 이름은 록구만이라고 해요. 도사는 모든 일을 록구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록구만은 아버지인 왕자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의인은 록구만에게 태국식 화환을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화환을 드리렴. 그럼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보실 거야. 록구만이 프롬마붓 도시에 도착했을 때 프롬마탓 왕자는 시민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록구만이 들어가 엎드리면서 왕자의 발에 큰 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태국식 화환을 드렸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그 태국식 화환을 보자마자 이것이 의 왕자비의 솜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록구만은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인 프롬마탓 왕자님께 알려드렸어요. 왕자는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의 왕자비를 즉시 찾으러 나갔어요. 록구만은 아빠 왕자와 엄마 의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도 예전처럼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프롬마탓 왕자는 뻔뻔스럽게 의 왕자비로 변장한 아이를 잡아서 처형하라고 사병에게 지시하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독약을 먹고 죽어버린 후였어요. 소식을 들은 카니티와 이는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